안녕하세요. 원은경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경찰관 같아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제복을 입고 있지만 사복을 입고 있을 때는 경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사기꾼들은 사기범처럼 보일까요? 그쵸. 사기범처럼 행동을 한다면 쉽게 속일 수가 없겠죠. 저는 오늘 모르면 독이 되는 인터넷 거래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주제를 논하기에 앞서 사이버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이버 범죄, 어떤 범죄 떠오르세요? 대표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바로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 범죄 발생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사기란 남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매해마다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여기 2015년도 보시면은 6월까지 집계된 통계예요. 그런데 작년에 발생한 것보다 벌써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4.5% 정도 증가를 하였는데요. 인터넷 사기 유형에도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죄가 제일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거래가? 직거래 사기가 약 83.7%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직거래 사기의 대표적인 카페로는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나는 이 직거래 카페에서 한 번이라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예. 사기는 당했지만 지금 창피해서 손을 들 수는 없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인터넷 거래는 많이 해봤지만 난 한 번도 속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천만영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카페 회원이요, 무려 1,300만 명이 넘습니다. 저희 나라 그 인구 4명 중 1명이 가입한 카페인데요. 이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진만 약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매매 게시글만 10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모바일 어플에서는 어떤 게 제일 유명할까요? 번개장터 앱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거래라고 하면 싸게 사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쓰지 않는 물건, 중고거래로 저렴하게 판매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행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직거래 사기 유형입니다. 이렇게 돈을 선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보내줬는데 전혀 다른 물품, 이런 면봉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 속는 너가 잘못이야, 네가 죄지 라고 하면서 아예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두 번째 같은 사례는 왜 이거 물건 보내줬을까요? 택배비 나가잖아요, 그죠? 요새는요, 이런 대포통장을 사용을 합니다. 이 대포통장 사실 구하기 조금 어려워졌어요. 처벌도 강화되고 그만큼 구하기가 힘든데 피해자들이 돈을 선입금하고 그 상대방이 운송장 번호를 보내주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경찰에 와서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정지가 되겠죠. 얘네들은 이 대포통장을 오래도록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급정지 되면 사용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시간 동안 더 범행을 많이 하려고 이런 식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량이 가벼운 걸 보냅니다. 조금 더 여기서 현명한 구매자라면 택배 회사에 전화해서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면 실제로 제가 만약에 노트북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노트북에 대한 중량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면봉은 얼마 안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그 비교를 해서 신고를 바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주로 거래되는 물품 뭐가 있을까요? 중고등학교 남학생 기준으로는요, 휴대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문상 드렸잖아요.
이런 문상 거래가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바로 문상 핀 번호를 넘겨주고 상대방부터 돈을 선입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고가의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유명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빙자해서 그 판매 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잠바 기억하시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때 되게 많이 입었던 잠바예요. 중딩 잠바라고 부르는데요. 그 고가의 패딩이라든지 이런 고가의 청바지, 이런 학생들의 용돈을 고스란히 사기범들이 사기를 많이 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돼서 간단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대상별로요, 맞춤형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부님들에게는 고가의 전자 제품을, 그리고 그 짝퉁을 명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렇게 중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동호회 카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중고 차량이라든지 외제 차량 부품을 판매하는 그런 수법의 사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는 이제 시즌 혹은 계절별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휴가철인 7, 8월에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사기가 있습니다. 바로 숙박권 할인이라든지 여행 티켓이라든지 중고 텐트 등 캠핑용품 사기가 많이 일어났었고요. 얼마 전에 저희 명절 추석이었죠. 그 추석 전후를 앞두고 이렇게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던가 배송 지연 또는 물량 부족을 핑계로 그 승차권 예매 사기라든지 상품권 사기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기프트콘 번호를 보내줘서 피해자가 실제로 매장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했더니 이미 사용한 쿠폰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뭐 아이스크림은 그 정도라 치고 만약에 중요한 행사에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기프트콘을 딱 내밀었더니 이미 사용한 뭐 쿠폰이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이런 사기도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올라온 글인데요. 휴대폰 선결제를 해주면 돈을 너에게 송금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휴대폰 소액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이버사팀에서 근무를 하면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이 질문을 하거든요. 도대체 왜 당하신 거예요? 의심 안 해보셨어요? 일부러 더 막 옆구리 푹푹 찔러가면서 제가 말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게 믿었다고 합니다. 먼저 판매자, 구매자 간 카카오톡 대화 화면인데요. 사진 잘 보이시나요? 피해자가 이제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이제 물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띡띡띡 보내줬는데 사실 이런 사진들은 인터넷에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쉽게 이미지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피해자들은 쉽게 이것만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는 조금 더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직거래를 하자고 했는데 어디 살까요? 피해자가 제주도 산다고 하면서 택배 거래를 하자고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사는 피해자가 휴대폰 하나 사려고 비행기 타고 가서 직거래로 사오진 않겠죠. 이런 것을 빌미로 사기 범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예 신분증하고 통장 그 사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가 이게 사기범이 보내준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보내줬구나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명의로 사기치는 바보는 없겠죠. 이것만 믿고 쉽게 돈을 입금했다가는 바로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거래는 대면하지 않는 거래 등 익명성을 보장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자기가 피해자가 된다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 오셔서 꼭 하시는 말씀이 형사님, 제가 돈은 안 받아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 꼭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럼 나중에 띡띡띡 해서 전화를 딱 걸어요. 예, 범인 검거했습니다 하면은 형사님, 제 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시는데 만약에 개인 대 개인 간 사기범이 피해자 한 명에게 그렇게 사기를 쳤다면 저희가 환불하게끔 어느 정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새 지금 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총책 밑에 어떤 현금 인출책이라든지 통장 모집책 각각의 역할을 둬서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 정도 피해를 당하시는데 피해 금액도 몇억 정도 이렇게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중에 내가 피해자라면 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뭐 배상 명령이라든지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뭐 2만 원 입금했는데 그 소송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귀찮아 또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푼돈이 모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그 직거래 사기를 유도하는데요. 아예 대놓고 그냥 쇼핑몰 자체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범행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에서 뭐 물건을 하나 구입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검색을 해보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노트북을 하나 산다, 아니면 냉장고를 하나 산다, 아마 인터넷 최저가부터 검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각 사이트별로 나름 가격 비교를 다 해서 가장 저렴한 곳에서 사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가장 저렴한 업체를 찾았어요. 근데 이 업체보다 무려 10%가량 더 싸게 판다 그러면 당연히 저렴한 데로 가서 사겠죠, 그죠? 자, 인터넷에서요 10% 정도 싸게 판다고 해서 피해자 1000여 명을 상대로 그런 7억 원 상당 편취한 조직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일산경찰서 사이버사팀에서 올해 상반기에 그 검거를 했습니다. 그 뉴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최저가 검색이라는 걸 해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최저가라는 말에 속아서 돈만 날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소환욱 기자입니다. 노트북을 사려고 한 소비자가 인터넷 검색을 하자 제일 싸게 파는 것으로 검색된 가전제품 사이트입니다. 유명 포털 사이트 통해서 가격 비교 사이트 검색을 했더니 베스트가전이라는 곳이 이제 최저가가 나와서 그쪽 루트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37살 송모 씨 등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그럴듯하게 인터넷 쇼핑몰을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넷 최저가로 제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사람을 써서 전화 고객 상담도 했고 쇼핑몰을 호평하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사기 사이트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검색어는 그 사기 사이트로 그거 다시 클릭을 해줬어요. 사기 사이트가 있냐 아닌지. 아니 지금 영업전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 끝나시면 전화를 드린다고요. 여기에 깜빡 속아 소비자들이 제품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송 씨 등은 수천만 원이 모이면 사이트를 닫고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이트가 6개, 1000여 명이 6억 8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가전제품이 이제 가격대도 높고 또 배송 기일도 길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전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넷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배송 완료를 확인해야 대금이 지불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심각하시죠? 이 쇼핑몰 사기단은요, 일단 수백 명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해서 대포 통장 또는 사업자 등록증 이런 명의를 넘겨받습니다. 이 넘겨받은 그 통장과 그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요, 이런 그 쇼핑몰 사이트,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드는데요. 이런 사이트를 무려 6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최저가 홍보를 하는데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냉장고 치면 이 사이트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포털 사이트에 수천만 원대의 광고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범인들은 그 광고비를 지불해서 최저가 홍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했더니 여기가 제일 먼저 뜨네. 아, 믿을 수 있는 사이트구나 라고 쉽게 인식을 했었던 거예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현금 결제 시에는 사은품까지 제공하네. 그리고 카드가 아닌 또 현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10% 더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 이건 득템하는 거잖아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수억 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검거 당시 압수품인데요. 보시는 화면은 콜센터 상담사를 두어서요. 왜 바로 배송이 안 돼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조기에는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환불까지 해줬어요. 왜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사기 범행을 치기도 전에 이렇게 다 피해 신고를 해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했었고요. 당시 그 법의 현장에서 검거한 압수품인데요.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장부는 전화 상담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매뉴얼을 가지고 응대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자를 속이기가 쉬웠습니다. 관련 기록인데요. 사실 책상에 있지만 제 옆에 쓰면은 제 키를 넘는 높이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건의 인출책은 2014년 6월 달에 검거를 했었는데요. 막상 검거를 하고 나서 불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혼자 도저히 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얘네들이 다 동네 선후배였어요.
그런데 검거를 대비해서 사전에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서로 누가 먼저 잡히면 절대 불지 말자.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서 처음에는 한 명을 잡았는데 계속적으로 유사한 수법의 쇼핑몰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베스트 가전, 전자백화점, 전자 1번가, 가전몰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이트들이 다 가짜였어요. 결국은 저희가 약 9개월가량 추적을 해서 모두 다 검거를 해서 한 11명가량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례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인터넷 사기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거래 전에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것만 알면 쉽게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거래 시 판매자 관련된 게시글이라든지 그 사람 아이디로 글을 올린 거를 싹 조회를 합니다. 근데 이때 피해 사례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 돈을 선입금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사기꾼의 첫 번째 피해자가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아직 피해자들이 글을 올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판매 게시글이 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좀 간격을 두고 그 돈을 선입금해야지 바로 빨리 물건 사고 싶은 마음에 돈을 입금했다간 바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직거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범인이 제주도 산다면서 핑계를 댔잖아요. 택배 거래를 유도할 경우에는 조금 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운송장 번호라든지 먼저 돈부터 입금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을 계속 말을 시켜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안전거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제 금액을 안전거래 사이트에 예치를 해놓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넘겨받은 후에 그 돈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구조인데요. 이 안전거래 사이트 역시 가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청 사이버카 어플 혹시 설치하신 분 계신가요? 설치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한번 스마트폰 꺼내 보셔서 이 사이버캅 어플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한번 해볼게요. 얼마 안 걸리거든요. 스마트폰 꺼내셔서 그 앱에다가 사이버캅 이렇게만 설치를 하면 돼요. 사이버캅. 이미 설치하신 분들은 요 앞에 보시는 그 전화번호가 있죠?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이 전화번호가 과연 믿을 만한 전화번호인지 아니면 사기 피해가 많이 등록된 전화번호인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실게요. 몇 건 있어요? 48건. 제가 조회했을 때는요 49건이에요. 누가 글을 하나 내렸나 봐요. 근데 사실 이 조직을 저희가 검거를 해서 어저께 그 검찰청에 그 구속 송치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실제 피해자는 약 400명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 금액은 1억 5천만 원 상당이었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일반 피싱 범죄가 아니에요. 그냥 물품 사기 범죄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귀찮다, 에이, 그런 거 뭐하러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냥 네이버에 접속하셔서 인터넷 사기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조회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검색하셔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안전거래 믿어도 될까요?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안전거래 사이트에서는 정상적일 경우에 그 사이트에 결제 금액이 예치되는 방식이지만 그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일 경우에는요 판매자가 중간에 돈을 가로채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돈을 가로채는지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자, 구매자 간 카카오톡 대화인데요. 안전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눌러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폰 2개 구매하실까요? 구매하시겠습니까? 한번 클릭은 해봐야겠죠, 그죠? 클릭을 하면 이런 이니 P2P를 이용한 안전 결제하기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정말 똑같이 만들었죠. 그러면 매매 보호를 위해서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름, 주민번호 등등 나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오죠. 그런데요, 여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순간에는 나의 정보가 범인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약관에 동의를 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하면은 내가 물품을 배송받을 배송지 주소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실제로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안전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돈을 송금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는 계좌는요, 범인들이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입니다. 그럼 이 안전거래 사이트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위에 상단 주소창을 보시면요, 실제 정상 사이트 주소랑 전혀 다른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진짜와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이 주소창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니크로 화면인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상단 주소창을 보고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못 들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정보를 다 입력하실 겁니다. 그래도 내가 피해를 당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신분증과 그 거래 내역을 지참하셔서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사이버 안전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접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시기 전에 피해 사례를 등록하시면 저 말고 다른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모르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생활 속의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기꾼들의 호객님이 되시면 안 되시겠죠? 이상 안전한 사이버 공간 확보 및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